그리고 굳이 칼로 찔렀을까요? 그러면 송 대표에 관해서 새로 또 발견된 증거 있으신 분? 송 대표님은 뭐 까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양알바 씨가 송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차키가 USB라는 걸 발견해서 저희가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두 가지였어요. 기분도 꿀꿀한데 야 박기사 노래 한번 해봐. 네? 너 노래요? 죽은 정동필 의원이 운전기사들에게 갑질을 했던 게 네. 우리 양알바 아버지뿐만이 아니었다는 거. 네. 그리고 누구를 살해 시도하려는 정황이 있었는데 그때처럼 번개처럼 장부는 그날 넘겨줄 테니까 옆자리에 잘 던져놓고 그 정황의 주인공이 아마 범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이 번개탄을 이용해서 옆에 장부를 던져놔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장 비리 장부로 위협을 받을 만한 사람은 사실 송 대표님이시죠. 나야 뭐 필이야 공공연하게 아주 많으니까. 그러면 송 대표가 이 피해자를 죽일 만한 동기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건가요? 살해 위협을 받았으니까요. 내가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번개탄으로 자살로 위장하라고 그때처럼 번개처럼 장흥실한테 지시한 정황이 USB에 나오잖아요. 그걸 송 대표님이 가지고 있었고 안 봤을 리는 없죠. 아유 나 이거 어제 받았어. 받고서 안 보셨다고요? 어. 아, 네. 블랙박스를 누가 맨날 이렇게 하루 봐. 불안하면 볼 수도 있죠. 비리 장부가 있는 거는 솔직히 송 대표님 뿐이잖아요, 여기서. 아니 뭐 되게 진짜 억울한 표정인데. 아니 돈은 받았어도 내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까 어디 노트북에서 봤어요? USB. 두 분이 보고 오세요. 확신을 저희만 보고 가지고 오세요. 된 건지. 야 차키 USB. 상상도 못했다. 야 너 바깥에 왜 이렇게 미지근해? 죄송합니다 의원님. 냉장고에서 방금 꺼낸 것처럼 시원해야 된다고 어? 또 계속 바카스에 너무 집착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눈앞에 딱 그 병들이 보이길래 도대체 바카스가 뭐길래 하고 좀 다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뚜껑에 좀 약간 흔적이 좀 다른 병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연치 않게 증거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뭔데? 지지자들이 바카스를 선물 많이 하는 거 알죠?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뚜껑에도 스티커를 붙였는데 스티커를 제거했더니 이렇게 어? 아, 구멍 있네. 그게 어디에 있었던 거죠? 이게 정 후보가 마신 그 버린 쓰레기통 안에 있던 바카스 중에 하나거든요. 청산가래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카스병도 나왔고 그렇다면 이 독이 든 바카스를 누가 이 사람한테 먹게 할 수 있었을까? 자, 정리를 해봐요. 여기에 출입이 자유로우면서 지지자들에게 수시로 이걸 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 청산가래 검색어. 근데 왜 찾아본 거예요? 천사갈이랑 돈국물.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아버님이 이제 자살을 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저희 아버님은 타이핑을 못 칩니다. 근데 타이핑으로 된 유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조건 조작이 됐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그래서 경찰청이랑 검찰에 계속 보내고. 계속 보냈는데 뭐 연락이 없이 그냥 열받아서 제가 죽였나요? 죽이려고 독극물을 검색을 했죠. 검색만 했습니다. 검색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검색만 하고 독극물을 쓰진 않았다. 네, 절대 안 썼어요. 쓰진 않았다. 목격자가 없잖아요. 누가 여기 와서 저거를 주입을 했는지. 근데 일단 이 사무실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양알바랑 정사모랑 송 대표예요. 근데 지금 송 대표님한테서는 청산가리의 연관성이 나오지 않았어요. 출입은 가능하지만.
아니 잠깐만 이제는 약간의 동선에 관한 거를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자고요. 저 창문에서 제 생각엔 100% 떨어져 있어. 독극물에 대한 죽음을 가리기 위해서 칼을 썼다라는 거는 저는 계속해서 확신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사이들을 숨기기 위해서다. 그렇죠. 물리적인 완력의 힘으로 그를 제압하고 죽였다라는 걸 일부러 드러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약한 사람이라는 의미니까 저 두 분 중에 양알바가 한 명으로, 제외가 되네요. 네, 저는 좁혀진다고 봐요. 아, 근데 정사모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정동필 의원은 이미 독극물을 먹고 잠들어 있고 엎드려서 죽어 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던진 게 아니라면 누가 민 건데 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잠들어 있다는 생각으로 봤는데 어쨌든 의원님이 의자에 앉아 있었으니까 저 의자에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창가까지 옮기는 거에 있어서는 의자가 있었기 때문에 용이했을 것 같네요. 그냥 경찰 불러요. 저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왜 범인이냐에 집중을 했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양알바도 의심스럽고 정사모도 의심스럽고 송 대표도 똑같이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이들 중에 아닌 이유를 찾아보면 정사모가 굳이 수면제도 쓰고 자양강장제도 써야만 했을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왜 범인은 바카스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느냐. 바카스를 차게 먹는 습관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근데 송 대표는 사실 습관 이런 거에 무관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정동필 의원을 잘 알았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아버지의 유품인 다이어리. 내가 바카스 차게 해놓으라고 했지. 저는 그 단서가 계속 마음에. 근데 그 부분은 피해자가 바카스를 좋아하는 거는 바카스를 좋아하는 건 다 알죠. 온 국민이 다 알고. 차게 먹는 습관. 왜 점점 얘기를 들을수록 더 복잡해지는 거지? 자수하죠. 자수합시다.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토론까지 해봤는데 각자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 동안 범행 현장을 다시 한번 크라임씬을 보는 시간을 가지고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찾은 증거나 정황상 양알바도 범인이 될 수 있고요. 송 대표도 범인이 될 수 있고 누구의 거짓말이 더 큰가를 생각해 봤을 때 선거사무소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양알바가 송 대표의 손에 있는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나 블랙박스 영상에 접근해서 자기 아버지의 죽음의 비밀의 실체에 다가가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기를 그 전에 시도했던 똑같은 살해 방법으로 자살로 위장하려고 했던 정 후보에 대해서 복수를 한 건 아닐까. 그렇다면 진짜 복수를 한 사람은 송 대표가 아닐까.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공약을 이렇게 내걸어서 지지율을 다시 이렇게 역전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정사모잖아요. 영혼 같다고 했던 그런 회사를 잃게 되는 거니까. 범인은 정사모.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 만약에 실내에서 모든 범행이 다 이루어졌다면 실내 분명히 혈흔에 뭔가 흔적이 있어야 되고 특히나 창틀 쪽에서 되게 힘겹게 시체를 던졌을 텐데 그쪽에 그 어떤 것도 없었다는 거죠. 독극물이니까 마시고 죽었겠죠. 하지만 바퀴 달린 의자였기 때문에 이동하기 쉬웠고 창문에서 떨어뜨린 거죠. 떨어뜨리면서 이마 찰과상 입게 된 거고 송 대표 방에서 봤어요. 그 후보들이 입는 그 바람막이 있잖아요. 그게 방수가 잘 되다 보니까 뭔가 이건 제 상상력을 조금 더 보태보자면 깔아놓고 찌르고 그 사람 밑으로 그냥 떨어뜨려 버리고 흐른 거 씻고 그냥 발견되게끔
너무 오래 해 드셨지. 너무 오래 해 드셨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사실 두 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명은 송 대표고요. 또 한 명은 처음부터 제가 계속 용의자로 놨던 정사모죠. 머리가 뿌개질 것 같아요, 머리가. 범인은 너야. 추리게임 크라임씬 3의 첫 번째 사건. 너무 변함이 없으시네요. 대선 후보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기 위한 숨막히는 추리게임의 결과 범인으로 가장 많은 지목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지금부터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누굴까? 이거 몰리긴 몰릴까? 몰릴 것 같은데 오늘. 본격 추리게임 크라임씬 3 최종 범인 후보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범인 지목 투표 결과 0표를 받은 사람은 양알바, 박보좌, 장 후보, 범인 후보 제외. 야, 오늘 좁혀졌다. 와. 범인으로 지목된 정사모, 송 대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가운데로 오시면 돼요. 이거 나 참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오래 사셨어요. 너무 오래 사셨어요. 너무 오래 살았네 오래. 다양하게 사세요. 본격 추리게임 크라임씬 3 대선 후보 살인 사건의 최종 투표 결과 나 녹봉 받아먹는 사람 좀 막 봐버려도 되는 거야 이거. 5대 2로 가시죠. 5대2? 최종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다섯 표를 획득한 송 대표. 하시죠. 너무 오래 사셨어요. 5대 2? 하세요. 아, 그러면 우리 중에 딱 한 명만 저를 선택했어요. 우리 중에 송 대표님만 정사모를 뽑으신 건 같은데요? 아 몰라 나 말 안 해. 내가 아까 탐정 중간 투표 때 한 적이 있어. 했잖아요. 자기 방어. 일단은 범인만이 할 수 있는 거짓. 그 영상 못 봤다라고. 마음이 확 이러진 않아 사실은. 아, 그렇죠. 그 마음을 믿으셔야 돼요. 왜 본인을 안 믿으세요? 어르신 아직 잘 모르겠지만 좋은 대로 모실게요. 정성 들여. 송 대표를 지목했던 나머지 다섯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전부잖아. 네. 야, 이렇게 단결력이 좋았어? 야, 첫 회부터 벌 받을 거야? 죄 받을 거야, 다들. 송 대표가 진범일 경우 다섯 분이 각각 100만 원을 획득하게 됩니다. 송 대표가 범인이 아닐 경우 진범이 500만 원의 상금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와, 대박 게임이다 이거. 진짜. 이거 정사모가 500 가져가는 거 아니야? 한국어 왜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아니, 전 정말 범인이 아닙니다. 소름. 왜 웃어요 그렇게? 왜 웃어 불안하게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쓰지 마세요 끝까지.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두워요. 아, 궁금하네. 본격 추리 게임 크라임씬 3의 첫 번째 사건. 대선 후보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송 대표. 근무하는 게 죄야. 정동필을 송 사람이라고 대표.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지. 당신은 정동필을 살해한 범인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연기를 너무 내가 죽였다, 왜? 잘했어. 하도 갑질해서 내가 죽였어. 고마워해야 돼. 어르신 욕심 좀 버리세요 이제. 왜 나갔어요? 우리 당에 있지 그냥. 방 안에서 편하게 사세요 이제 남은 여생. 아유, 어르신 고생하셨어요. 좋은 거 많이 드셨잖아요. 아, 여러분이 놓친 결정적 단서는 바로 진짜 궁금하다 이거.
점퍼가 왜? 저걸 보니 내가 죽은 걸 내가 안 해. 약간 추론을 해본 게 이걸로 피를 맞아. 걸치게끔 그랬어요. 했을 것 같더라고요. 요 사진은 그 정동필 후보 금고 위쪽에서 금고를 한 번 더 봤는데 위쪽에 검정 테이프가 붙여 있더라고요. 이혼을 하다가 전화가 떴다고? 송 대표가? 송 대표가 우리 아빠 죽였네. 아, 양알바 아버지 자살 아니었어? 내가 죽였어, 내가. 타살이었어요. 자살이었어? 네, 자살로 위장한 타살. 육선 국회의원으로 정치계 거물이었던 송 대표. 최연소 검사 출신이었던 정동필은 송 대표의 도움으로 이런 당에 입당하며 정치계에 입문했고 송 대표가 저런 당을 창당할 때도 뜻을 함께했다. 하지만 저런 당에 입당 후 태도가 돌변한 정동필. 송 대표의 비리가 적힌 장부를 빌미로 자신을 도우라며 송 대표를 협박했고 송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도 포기한 채 그저 정동필을 돕는 허울뿐인 당대표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사건 발생 4개월 전 자신의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해 운전기사가 폭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동필은 급기야 운전기사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자신과 함께 불법 정치 자금을 받고 있던 송 대표에게 살인에 가담할 것을 강요한다. 어쩔 수 없이 정동필의 지시대로 운전기사를 살해하는 데 동참한 송 대표. 번개탄. 점차 정동필에 대한 불신이 커져만 갔는데 대선이 가까워진 어느 날 송 대표는 정동필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게 되고 혼자만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정동필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보지만 웬일인지 별 반응이 없는 정동필. 불길한 예감에 정동필의 수행 비서를 매수해 정동필 차량의 블랙박스 파일을 확인해 보는데 이때 듣게 된 충격적 사실. 장씨, 선거 날이 좋을 것 같아. 응, 그때처럼 번개처럼.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송 대표가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것을 염려했던 정동필은 대선 날 송 대표를 살해한 후 전 운전기사와 같은 방법으로 자살로 위장하려고 한 것. 결국 송 대표는 한 발 앞서 정동필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사건 당일 오전 일찍 선거 캠프에 나와 정동필이 자주 마시는 자양강장제에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넣어 유세가 끝난 후 손쉽게 찾아 마실 수 있도록 넣어둔 송 대표. 그날 밤 유세를 마치고 돌아와 퇴근하는 척 선거 캠프를 나섰다가 새벽 1시에 준비해둔 흉기를 챙겨 정동필의 사무실로 다시 돌아온다. 청산가리가 든 자양강장제를 마시고 사망한 정동필을 확인한 후 그가 늘 소지하고 있던 열쇠와 그의 생일로 설정된 비밀번호로 금고를 열고 그 속에 있던 자신의 비리 장부를 챙긴 후 외부에서 일어난 피습 사건으로 위장하기로 한다. 혈흔이 주변에 묻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 유세용 점퍼를 창틀에 깔아두고 준비한 흉기로 사체의 옆구리를 찌른 다음 사체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리는 송 대표. 피 묻은 유세 점퍼는 깨끗이 빨아 원래 있던 자리에 걸어두고 선거 캠프를 빠져나와 지하철역 광장에 있는 쓰레기통에 청산가리 병을 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범행이 완벽히 은폐되리라 믿었다. 그러면 아무튼간에 어쨌든 후보님 대통령은 제가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저거 살아나는 경찰 자리 하나 남는 거 없을까요? 여러분 투표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올려서 장 후보.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의 롤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나 안 빼주고 가는 거? 안 빼줘.